바보들, 이게 가짜 사이트인지도 모르고 돈들을 쓰는구나. 뭐야? 너 뭐하냐? 강복? 네가 나야? 아니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종목을 개인에게 찝어준다고? 이건 다 사칭이지. 엄청 올랐네. 뭐야? 출금하려면 증거금을 입금하라고? 내 돈인데 왜 못 찾아? 너 안 되겠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안 돼, 안 돼.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트렌드 김민영 전문가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는 기초 차트 보는 법에 대해서 다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과거에 우리 연휴 특집으로 해서 PD님께서 댓글이라던가 오늘 어디 배너에다가 그 링크를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었던 게 또 캔들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어떤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하냐면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주식 차트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흐르면서 넘겨짚듯이 보는,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야 그건 후행성 지표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겨버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지표가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런데 이 이동평균선도 가장 기초적이지만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약하게 올라가고 재차 크게 떨어질 것이냐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이동평균선에 의해서 시장이 언제 다시 상방으로 돌아주는지 하방으로 돌아주는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이동평균선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위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5위평이라는 것은 정식 용어로 하면은 5일 이동평균선 또는 5이동평균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일봉 차트로 놓고 봤을 때 5위평이라는 거는 5개의 우리 캔들을 놓고 봤을 때 5개의 캔들 종가를 다 합친 다음에 숫자 5로 나누면은 하나의 숫자가 발생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첫날은 10,000원, 그다음에 둘째 날은 20,000원, 쭉쭉쭉 가다가 다섯째 날은 50,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즉 1부터 쭉쭉쭉 더해서 5만까지 다 더하면은 15만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 15만이라는 숫자에서 5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3만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5위평이 첫 번째로 만들어지게 되는 숫자는 3만이라는 가격대에서 점 하나가 찍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차트는 에코프로 차트입니다. 에코프로 차트를 바라봤을 때 현재 가격대가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는 우리 125만 7천원에 머물러져 있죠. 근데 현재 여기에 연두색은 62평이고요. 빨간색은 122평이고요. 파란색은 242평입니다. 그럼 연두색 이 이평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캔들 60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점 하나가 생기고, 캔들이 61개가 생성이 되면은 점 2개가 생기는데 그 점 2개를 연결했더니 선이 되더라. 그래서 이 점들이 무수히 나열돼서 점을 쭉 연결해봤더니 이게 평균적인 선값이 되더라. 그래서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는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이동평균선을 보는 방법입니다. 활용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가장 많이 아시는 게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큰 이평선이 밑에 있으면 242평, 여기가 122평, 여기가 62평, 그 다음에 22평, 그 다음에 12평, 5위평 이렇게 큰 숫자가 밑에 있을수록,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있죠. 그럼 큰 숫자가 밑에 있으면 밑에 있을수록 안전하잖아요. 그죠? 네. 밑에 240개 뭐가 있대. 그 다음에 120개, 그 다음에 60개. 그러면 피라미드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밑에 큰 숫자가 있으면은 이 건물이 안전하겠네. 이동평균선도 똑같습니다. 밑에 큰 이평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정배열 구간으로서 이 차트는 안전하게끔 차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정배열이라는 것은 시장이 에너지가 강하게 상승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배열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고점 파동 패턴 또는 고점한 패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정배열로 올라가는 에너지 추세는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배열은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위에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내려오던 이 검은 색깔이 482평, 파란 색깔이 240, 빨간색이 120, 60. 아까 전에 우리 피라미드가 정상적으로 세워져 있으면 튼튼하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에코프로 분봉 에너지처럼 위에가 훨씬 더 높은 피라미드가 거꾸로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위에가 숫자가 많고 480, 그 다음에 밑에가 숫자가 있고 240, 그 다음에 밑에가 120. 그러면은 위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이동 평균선이 높은 게 위에 있으면 위에 있을수록, 그리고 밑에가 갈수록 이동 평균선 숫자가 줄어들면은 역배열 구간으로서 에너지가 내려갈 확률이 높겠다라고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조금 더 쉽게 해볼까요? 밑에 숫자가 조금 더 낮죠? 5, 120, 240, 480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맞습니다. 이건 하나의 화살표가 됩니다.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역배열은 내려가는 모양에서 추세가 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배열은 올라가는 모양에서 추세가 가속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동평균선의 가장 기초인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그 구간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전환되는 그 구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에코프로 차트입니다.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올라갔을 때 즈음이면은 에코프로가 좀 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에코프로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서 바로 정배열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은 수렴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닥에서는요 크게 급반등하는 V자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동평균선은 내려왔다가 역배열에서 이러한 수렴 과정을 거치고 정배열로 발산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에코프로는 현재 분봉 에너지 상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쭉 내려오다가 횡보 수렴을 했네, 발산하기 직전이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다시 얘가 보다 정배열로 올라갈 때 올라가는 에너지로서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넘어갈 때는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느냐, 분봉 에너지로 잠깐 볼게요. 에코프로가 이 150만 원을 찍었을 때가 고점인지 아닌지는 이동평균선을 알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시작되는 순간 이거는 추세가 하방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흐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잘 올라가고 있다가 점진적으로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줄어들면서 수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시작하게 되죠. 역배열이라는 것은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낮은 이동평균선들이 밑에 있는 피라미드가 거꾸로 되어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얘는 그러면은 역배열로 전환되는 이 타이밍을 잘 관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가는 정배열이 수렴이 되고 내려가는 추세에서 장기 이동평균선들을 꺾고 내려간다. 그러면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동평균선을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래 5, 10, 20, 60, 120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240, 480, 962평을 종가 단순으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는 이동평균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영 전문가님께서는 저렇게 보시는데 따라할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나만의 기준이 있어.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난 종가 단순이 아니라 지수 2평으로 볼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동평균선, 즉 이 지표라는 것은 나만의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게 정답이다 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정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차트에서 배경에 아무데나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에 지표 추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은 화면 가운데에 이러한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가격이라는 글자를 치시면은 가격 이동평균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거를 선택하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위에 이러한 메뉴가 나오죠. 이 메뉴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현재 이러한 숫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5, 10, 20, 60, 120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 원하는 대로 그냥 뭐 300, 여기서는 뭐 600, 뭐 여기서 90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도 되시고, 라인도 본인이 원하는 것처럼 너비는 난 이거는 4 포인트로 할 거고 색상은 분홍색으로 할래,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깔로 설정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5입평부터 시작을 해서 5, 10, 20, 그리고 다음에 60, 120, 240, 그리고 480, 960까지 맞춰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역배열의 의미,
또 정배열의 의미, 또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넘어갈 때에 대한 흐름, 이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내가 현재 어떤 자리에서 사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만 잘 포착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주식에서 더 이상 이상한 자리에서 사지 않고 애매한 자리에서 사지 않고 정말 괜찮은 타점에서 사게 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트렌드 강흥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